프레임워크 센터에서 실행환경 파트를 맡고 있는 정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실행환경, 6.0 실행환경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과 함께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2021년도에 4.0이 나올 때 3.10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5.0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3.10 버전에서 5.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아니, 혹은 이제 4.0 버전이나 4.1, 4.2, 4.3 버전에서 5.0 버전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건지, 그리고 어떤 게 주안점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표는 업그레이드 가이드 장표가 되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저희 교육 자료 장표에 좀 더 이제 추가된 내용으로 제공될 예정인데, 일단은 좀 간단하게 주요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가이드에서는 최신 버전 5.0 버전으로 일괄 변경을 위한 요약된 가이드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시기 전에 이제 항상 주의하셔야 될, 먼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운영 중인 서비스의 JDK 현황이나 웹이나 와스 종류나 규격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솔루션이나 API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검증용 환경을 구성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별 특징인데요. 이거는 기존의 1.0 버전부터 최신 버전 5.0 버전까지 주요 JDK 버전의 변화라든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전의 변화,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이거는 장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업그레이드 방법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방법입니다. 업그레이드는 이제 각 개발 사업단 또는 개발자가 가이드에 참조해서 진행하는데, 표준 프레임워크 5.0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JDK 17 버전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JDK 버전을 변경해야 되고, 표준 프레임워크 네이버 레파지토리도 이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 변경이라든지 서블렛 스펙에 맞게 패키지 이전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XML 설정을 실행 환경 쪽에서는 다 걷어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ML 설정이 프로퍼티 설정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해주시고, 패키지나 클래스 등의 변경 사항들을 확인해서 적용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취약점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걸 이제 패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까지 충분히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 이해하시고요. 표준 프레임워크 5.0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5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JDK 17 기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JDK나 CI/ID, 빌드 옵션 같은 것들을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카르타로 전환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임포트나 소스 코드의 임포트 설정, 그리고 라이브러리 호환성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하시고, 스프링부트 3 버전부터는 자카르타 2, 9이나 10이 필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드 배포 환경 같은 것도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5.0 버전부터 그 실행 환경의 그룹 아이디라든지 아티팩트 아이디 같은 아티팩트 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에 여기에 또 맞춰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XML을 쓰지 않고 프로퍼티로 간소화 서비스 같은 것들은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안 설정 같은 것들을 재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키사 보안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안 패치 같은 것도 확인하셔서 적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0 버전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참고하셔서 주요 라이브러리들 버전을 최신 버전을 교체하고 오래된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와의 충돌 여부 등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버전별 주요 항목을 다시 비교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 같은 경우는 자바 17 그리고 서블리 5.0 기준으로 그
베이스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버전은 6.2.11, 스프링 부트 버전도 올라갔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3.7, 4.대 그리고 5.대 오면서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의 그 라이브러리 명칭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룹 아이디 같은 경우는 3.10까지는 이가부 프레임워크.rt로 시작을 했고요. 4.0에서는 org.이가부 프레임.rt 그리고 5.0에서는 그대로 갔고 아티팩트 아이디 표현도 3.10까지는 기존의 그 그룹 아이디와 똑같이 이가부 프레임워크.rt로 시작하는 것들이었는데 4.대에서는 org.이가부프레임.rt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좀 더 표준화된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가부 프레임 대시 RT 대시 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바뀐 것 때문에 혼재 이전 버전들 쓰시는 경우에는 혼재돼서 쓰시면 아마 그 소스 라이브러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이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5.0 버전부터는 이제 그 페어런트 POM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좀 더 쉽게 그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선언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간소화 서비스 3종이 있는데 간소화 서비스 같은 경우도 4.대까지는 그 커스텀 XML 방식으로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5.0 버전부터는 자바 컨피그러 방식으로 다 바꿨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정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 어떤 그 크립토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를 그대로 받아서 썼는데 지금은 한 번 더 받아서 쓰는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제 하나씩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라이브러리 변경 같은 경우는 3.10 버전에서 넘어오시는 3.10 이전 버전에서 넘어오시는 경우에는 메이블 레파지토리 그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센트럴 레파지토리인 경우도 HTTPS로 변경을 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표준 프레임워크 레파지토리도 기존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던 것들이 HTTPS 메이븐 이가 프레임.co.kr/메이븐이라는 단일한 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5.0 버전에는 페어런트 POM이 지원하기 때문에 상단에 페어런트 지정을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표기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전 버전과 달라졌다는 점 다시 한번 더 인지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그 페어런트 P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버전이라든지 그 라이브러리 명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 코드 상에서 서블릿 스펙이 이제 변경되기 때문에 자바X로 시작하는 것들을 다 자타르카라는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고 폼.xml에서 라이브러리도 변경해줘야 되고 소스 코드 상에 자바X로 되어 있는 애들 다 일체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점이 영향받지 않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링크를 들어가서 보시면 그 패키지들 중에 영향받지 않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그리고 저희가 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소스가 여기는 안 보이는데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도 자바 X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카레터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도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 3.10에서 넘어오실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메이블 레파지토리에서 외부 라이브러리를 쓸 경우에 시스템 스코프하고 시스템 패스를 사용해 가지고 설정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스코프를 시스템으로 하고 시스템 패스 해가지고 저희 그 라이브러리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4점대에 나오는 그 이후에 메이블 버전이 올라가면서 이게 잘 그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드에서 그 보면은 외부 라이브러리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표프에서는 로컬 레파지토리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르 파일을 그 웹 INF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프로젝트라는 폴더 아래다 해당 자료 파일을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형식으로 폴더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뀐 걸 보면 레파지토리 경로를 이렇게 잡아주고 디펜던시를 프로젝트 밑에 그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형식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다.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은 web.xml 파일의 그 스키마이드를 5.0 버전에 맞게 이제 변경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 프레임워크가 3.8 버전부터 그 웹.xml을 쓰지 않고 웹.xml 대신에 그 웹 어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받아서 구현한 이가부 웹 어플리케이션 이니셜라이저를 쓰는데 여기에서도 3.10부터 4.0 때까지 사용됐던 형식과 다르게 이제 바뀐 형식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멀티파트 설정 같은 경우도 스프링 6.0대부터는 아파치 커먼 파일 업로드에서 제공하는 커먼즈 멀티파트 리졸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서블릿 기반의 스탠다드 서블릿 멀티파트 리졸버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그 글로벌 프로퍼티즈 저희 그 표준 프레임워크 공통 컴포넌트 사용하고 있는 프로퍼티즈의 파일 업로드에 관한 세팅들을 넣어놨고 이 세팅 값을 그 웹 어플리케이션 인셜라이저에서 그 끌어다가 멀티파트 컨피그 엘리먼트에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 방식하고 다른 거고 그리고 스탠다드 그 서블릿 멀티파트 리졸버를 구성한 그 멀티파트 설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멀티파트 설정을 따로 해뒀기 때문에 그 클래스도 이제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로 넘어갈 건데요. 간소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설정할 수 있는 것과 세션 방식에서 접근 제어 설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크립토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셋 다 기존의 커스텀 XML 방식으로 XML 파일을 구성을 해서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다 프로퍼티 형식으로 바꿨고 설정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 적용하고 프로퍼티즈 파일을 이제 하나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글로벌 프로퍼티즈에 이 프로퍼티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 경로를 기술을 해주고요. 그 기술된 경로를 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로그인하는 것들은 이제 그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는 여기 장표를 보시고 다시 이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프로퍼티 파일을 이제 등록을 하고 실제로 이 친구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 스프링 시큐리티도 그렇고 세션 방식 접근제도 그렇고 둘 다 컨트롤에서 로그인 처리를 하고 그 권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루트 컨텍스트가 아니고 웹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쪽으로 이제 이 친구들을 위치시키기 위해서 이가부 컴 서블릿 그러니까 디스패처 서블릿 쪽에 해당 그 정보들을 그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들을 스캔해서 쓸 수 있도록 여기다 구성을 해뒀습니다. 이것도 이제 달라진 점이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션 모드 접근 제어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 라이브러리 적용하고 권한 설정을 위해서 프로퍼티 파일을 구성을 하고 글로벌 프로퍼티스의 그 파일의 경로를 기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컨피그레이션 클래스 스캔해 가지고 빈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 디스패처 서블릿 쪽에 이제 그 정보들이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립토 같은 경우도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하고 프로퍼티스 구성하고 그 프로퍼티스의 위치를 써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 게 아니고 루트 컨텍스트에서 쓰기 때문에 그 기존의 컨텍스트 크립토.xml 파일, 그 루트 컨텍스트에 쓰고 있는 XML 빈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곳에다 그 컨피그레이션 클래스를 스캔해서 쓸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준다는 것.
이제 앞에 두 그 라이브러리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거브 바인딩 이니셜라이저 관련해서인데 이것도 그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변환이든지 이걸 일괄적으로 제공해주는 클래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 4점대부터 또는 4점대부터 이제 그 이니셜 바인더 메소드의 설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뀐 형식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오류 없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기술을 해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밸리데이션 관련했습니다. 밸리데이션도 기존의 4.3 버전까지는 스프링 모듈즈와 그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밸리데이션을 함께 써서 그 클라이언트 사이드, 서버 사이드에서 한꺼번에 쓸 수 있는 XML 파일을 구성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밸리데이션 하는 구조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스프링 모듈즈가 너무 오래된 그 라이브러리이고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저희 걸로 이제 랩핑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더는 이제 사용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를 걷어내고 대신에 어, 서버 사이드에서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의 그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자카르타 밸리데이션 API나 하이브네이트 밸리데이터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요성 검증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쓰는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같은 경우도 일가보 밸리데이터.js라는 정령 그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JSP라든지 아마 그 다른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제공할 그, 그 요성 검증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업데이트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그 3.10 버전 그 업그레이드 가이드 제공할 때까지만 해도 두 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매년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했었고 그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쪽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충분히 확인하셔서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 5.0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때 이 부분들 확인하셔서 업데이트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